자, 이번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3과목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은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죠? 전자 측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도 같이 펴놓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과목과 4과목은요, 1, 2과목과는 다르게, 계산 문제가 잘 없어요. 계산 문제가 있어도 그게 우리가 계산하기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잘 외우고 시험을 치러 가서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보이는 섹션 1에서부터 섹션 5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측정과 오차입니다. 측정과 오차는 여러분들이 오차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측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차의 개념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차라는 것은 어떠한 측정값과 우리가 원하는 값의 차이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값과 우리가 측정했던 값의 차이 이런 걸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봐둬야 할 오차는요. 어떤 양을 측정하는 경우에 그 참값을 구하기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정치와 참값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차이를 오차라고 하고요. 오차의 원인은 디지털 측정에서 양자와 오차 등의 측정 방법에 의한 것 혹은 눈금 결정의 불확실함 등 측정 장치의 불완전함에 의한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다음 중 계통 오차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측정자의 습성에 의한 오차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개인적 오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차의 종류를 꼭 알아두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허용오차입니다. 그래서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무효전력계 등에서 각각의 급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봐두기만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확도와 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확도는 측정값과 참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거고요. 정도는 측정기로 미지량을 측정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리고 감도와 유효 숫자도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는 다음 중 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측정기의 외부 작용에 대해 반응하는 예민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물어요. 그래서 요거 단어와 그 단어 의미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자계측 기기로 가볼게요.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기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지시계기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우리가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이런 3대 요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구동장치는 구동 토크를 발생하는 장치,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게 있고 장치는 여기서 보면은 구동 토크가 발생되어서 가동부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토크 또는 제어력을 발생하는 장치 되어 있고 제동 장치는 멈추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기 제동, 액체 제동, 맴도르 전류 제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지시계기의 용도와 특성이 있는데 사실 문제가 나오긴 해요. 가동 코일형 계기, 철편형 계기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아두기보다는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만처 전류력계 계기, 유도형 계기, 정전형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유도형이랑 정전형은 일단은 여기서 측정 기기뿐만이 아니라 뜻을 알아두어야 해요. 알아두면 좋겠죠. 전자유도 현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것처럼 유도를 해서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류 또는 전압을 여자 코일에 공급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이 자기장과 가동부의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맨돌이 전류 사이의 전자력에 의한 구동 토크를 이용한 계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요것을 바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전자력에 의한 구동 토크를 이용을 하는 계기라는 거죠. 그다음 정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극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의 고정 전극과 그 사이에 알루미늄 가동 전극을 장치한 것으로 구동력은 양 전극에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축적된 정전 에너지로서 양 극판에 대정된 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정전 흡입력 또는 반발력을 이용한다. 자, 이게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유도형은 여러분들 원래는 자석이 아닌데 전류를 흘려서 자석으로 만든 다음에 자장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정전형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원래가 전지예요. 그래서 원래 전지를 가지고 이 여기에 축적된 정전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그러한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전형 계기, 정류형 계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쭉 넘어가서 그 밖의 계기 한번 봅시다. 그 밖의 계기에서는 VU 미터, 레벨계, 볼로미터 전력계, CC형 전력계, CM형 전력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문제에서 물어보냐면 뭐 직류에서 고주파 전압, 전류 및 마이크로파까지의 전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하면은 몇 번이에요? 3번 볼로미터 전력계죠. 혹은 방송이나 녹음을 하는 경우에 음량 측정이나 감시를 하는 계기로 VU는 음량 단위를 나타내며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계기다 하면은 VU 미터 이렇게 골라줘야겠죠.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대단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재는 건지 한번 볼게요. 오실로스코프는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요거를 재요. 이렇게 되어 있고 파형을 재고 이 파형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 측정할 수 있고 주파수도 측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보이는 뭐 최대값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 역시도 측정 기기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봐두면 되고요. 이 한 칸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죠? 이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요 한 칸 한 칸이 한 칸 한 칸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요 한 칸이 만약에 5V다라고 하면은 얘의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얘가 0이니까 얘는 10V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그리고 이만큼이 주기가 되죠. 주기가 요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파이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한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보고 주기와 최대값, 뭐 주파수 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위상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주기와 주파수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교류 전압의 최대값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혹은 다음 중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전압, 전류, 파형, 위상 및 주파수, 변조도 뭐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서 공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RLC 소자를 이용을 해서 공진을 한다라고 해요. 공진은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진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RLC라고 했었죠. L과 C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은 성격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L이 요렇게 진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C를 진동을 요렇게 시켜요.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진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신호가. 이러하게 되는 것을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주기적인 진동을 하는 물체에 외부로부터 같은 주기의 힘을 가하면 적은 힘으로도 큰 진동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진이라는 것은 작은 힘을 가했을 때 크게 뻥튀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슷한 파형을 해서 진동되는 것을 못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회로 내에 반드시 L과 C 소자가 공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 유도기의 자개 에너지와 용량기의 전개 에너지 사이에 주기적인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서 공진 현상이 생기게 된대요. 그래서 RLC, L과 C 소자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 공진회로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직렬공진과 병렬공진. 그래서 직렬공진은 똑같아요. 이거는 조건은 똑같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라고 할까? 현상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공진회로와 병렬공진회로가 있고요. 공진 조건이나 주파수는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것인지 병렬로 연결될 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큐미터에 의한 측정이래요. 그래서 코일 및 용량 특성 측정에 주로 쓰이는 측정 기기이고요. 직렬 공진 회로에 가한 전압에 대해 공진 시 전압비로 Q를 찾는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미터로 측정할 수 있는 사항 요 밑에 있죠? 요것들을 같이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 직교류 및 브릿지 회로 측정을 한번 봅시다. 직교류 전압은 여러분들 전류를 잴 때와 전압을 잴 때는 그 전류계와 전압계를 직렬로 연결을 할 것인지 병렬로 연결할 것인지 좀 달라지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흘러요. 자,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압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전력은요, 뒤에 보입니다. 자, 전력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전압계와 전류계를 같이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이렇게 같이 넣어준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교류 전력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은 식을 한번 봐둘게요. 여기 식에서 보면은 교류 전력을 측정할 때는 단상 교류를 측정할 것인지 삼상 교류일 때 전력을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요. 삼상일 때는요. 1 전력계법, 2 전력계법, 3 전력계법 해서 P는 3, P1 혹은 2개 더하기, 아니 3개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시료 전력 PA라고 있는데 유효 전력이에요. PA는 VI 코사인 시타예요. 코사인 시타가 역률이죠. 코사인 시타는 파워 팩터라고 해가지고 역률이에요. 이 역률은요, 여러분들, 역률을 원래 우리가 주어진 거에 곱하게 되면은 얼만큼 우리가 주어진 힘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사인 시타는 역률이 아니라 무효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허공으로 날았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피상전력은 우리가 진짜로 다 주어진 힘, 날아간 것이든 적용된 것이든 다 필요 없이 주어진 모든 것을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 힘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역률인데요. 그러면 역률은 제일 채우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쵸? 1이 됩니다. 그래서 VI분의 VI 코사인 시타 혹은 역률은 코사인 시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브릿지 회로인데요, 여러분들. 브릿지 회로는 우리 예전에 정류 회로 할 때 했었어요. 그쵸? 다이오드가 4개가 있었고요. 전파 정류를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브릿지 회로로 우리가 저항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류 브릿지법, 맥스웰 브릿지법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랑 요거 곱한 거는 요거랑 요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것만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을 풀기에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세요. 요 표만 봐두면은 문제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뒤로 넘어와서요. 이게 간혹 가다가 나오긴 해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나오긴 하는데 어려우면 보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봐둡시다. 홀 효과란 전류를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개의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 홀 효과예요. 그러니까 자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주파수랑 통신 측정입니다. 자, 고주파를 측정하는 것과 저주파를 측정하는 것이 당연히 다를 텐데요. 자, 앞에서 사실은 볼 내용은 없고요.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수신기를 한번 볼 텐데요. 뒤에 가서 헤테로다인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수신기에 관한 측정이 있어요. 감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민감하게 센서티비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민감한지 감도를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전화를 하는데 통신 감도가 좋지가 않아요. 전화 감도가 좋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감도는 센서티비티구나 라는 것을 바라두면 되고,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잡음지수도 있는데요. 입력 측과 출력 측의 SMB를 나타내고요. 단위는 데시벨을 쓴다고 합니다. 잡음지수가 1이면은 무잡음 상태이다 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하는 부분은 변조도. 이거 계산하는 게 간혹 가다가 나와요. 그래서 변조도 M은요. 변조도는 M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여기 이만큼이 A고요. B는 요만큼. 그래서 A 더하기 B 분의 A 빼기 B는 100% 해서 변조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데시벨 값이라 가지고 계산을 안 배운 친구들은 못할 수도 있는데 요런 식이 있다는 것만 봐두고 선생님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무조건 변동률은 무부하 분의 전부하 빼기 무부하예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정제파비 이것도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 섹션입니다. 발진기 및 디지털 계측이에요. 발진기는 발진이라는 건 여러분들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디지털 계측. 이때까지는 아날로그 계측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디지털 계측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RC 발진기, CR 발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패턴 발생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패턴 발생기는 TV의 색 동기 회로, 색 복조 매트릭스, 컬러 회로의 조정 등의 컬러바를 발생시키는 장치와 컨버전스나 레스터의 직선성을 조정하기 위한 크로스해치나 도트의 패턴을 발생하는 장치를 조합한 TV 전용 측정기이다라고 하는데 답이 보통 패턴 발생기가 많이 나와요. 같이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계측의 장점 같이 읽어볼까요? 측정이 매우 쉽고 신속히 이루어지고 밑에는 오차 발생 안 하고 개인 오차가 발생하지 않한대요. 그래서 이거 같이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는요. 표부나 양자와 부호와 이거 선생님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표, 양, 부로 외우라고 했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표본화는 이 값을 하나를
따는 거죠. 일정한 간격에 맞게 값을 따는 게 표분화. 양자화는 이게 값이 있다. 값이 뭐 이건 A고 얘는 B고 얘는 C고 얘는 D 얘는 뭐 C, B 뭐 이렇게 값을 매겨주는 거고 이거를 하나의 뭐 0, 1, 0, 0이다. 이거는 뭐 1, 1, 0, 0이다 하는 것으로 부호해주는 것. 양자화된 값을 이진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을 부호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DA 변화는 뭐 레지스터랑 뭐 이렇게 분주 회로 등이 있는데요. 방금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많아요. 표형부.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 기출 예상 문제를 공부를 한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그 기출 예상 문제 중에서도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